안녕하세요. 소심남입니다. 포천 버스투어 걷는 여행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곳은 30년간 폐허로 방치된 돌산에 빗물과 샘물이 고여 1급수 호수를 만들고 많은 식생물이 자생하여 멋진 풍광을 선사하고 있는 천주호를 걸어보려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다음 목적지인 포천 아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향하는 길, 빗방울이 조금씩 붉어지는 와중에도 광장에서는 음악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레일 티켓을 끊었습니다. 모노레일 대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특수한 날씨 상황이나 혹은 노약자분과 함께라면 모노레일 탑승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느리게 오르며 창밖으로 비오는 풍경을 한참 구경하며 도착했습니다. 모노레일에서 내리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약해진 듯 했습니다. 비를 피해 첫 번째 목적지인 천문과학관으로 향합니다. 공원 같은 길을 조금 걷다 보니 길가에 태양계행성 모형이 보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과학관이 나타납니다. 천문과학관에 들어서니 2층부터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니 몇 개의 전시실이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와 체험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부터 저 멀리 떨어진 은하계의 모습, 그리고 각 행성의 탄생부터 우주의 신비까지 잘 설명되어 있네요. 일만원권 뒷면에 그려진 보현산천문대 주망원경의 모형과 설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쪽에 손으로 터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성인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군요. 저도 해봤지만 움직일 듯 말 듯 하기만 하고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 높이에서 손을 움직였으면 작동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실시간 지구 모습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여러 체험 요소가 많은 전시관이었습니다. 1층까지 관람을 마치고 나왔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공원길을 따라 천주호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호수가 보였고 점점 다가갈수록 수려한 풍경이 눈앞에 점점 크게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호수는 옥빛을 내뿜고 있고 거대한 암벽이 호수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이곳은 과거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는데 채석 작업이 중단된 후 약 3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을 캐낸 자리에 지하수가 고이기 시작한 거죠. 마치 돌산이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듯 눈물을 흘린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맑고 푸른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호는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시간이 함께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인 셈입니다.
맑은 날에는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고 이렇게 비가 오면 하늘에 먹구름을 품은 듯 깊고 옥빛을 띈다고 합니다. 거대한 절벽 틈 사이로는 다시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회복력으로 스스로 자라난 식생 덕분에 과거에는 황폐했던 채석장이 지금처럼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물멍 때리며 오래 머물러도 좋을 것 같지만 천주호는 관람 포인트가 크게 세 곳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마다 화장실도 계속 있으니 걱정 없이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공원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천천히 걸어 10분 정도만 걸으면 됩니다. 오른편으로는 모노레일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탁 트인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왼편으로는 우거진 숲을 속에서 천주호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이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상 쪽 하늘공원 길을 조금 걷다 보면 다시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몇 계단만 내려가면 천주호의 끝자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따 저 아래쪽을 가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 아기자기한 작은 길을 조금 더 걸어가면 또 다른 방향의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에 전망을 보기 전에 우선 왼편 나무 계단 쪽으로 올라봅니다. 올라가면 세모 모양의 데크 끝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시크릿한 전망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천주호와 거대한 암석이 주는 풍경을 보고 난 뒤여서인지 그냥 평범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전망을 구경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데 익어가는 밤토리가 보였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공원을 내려와 왼편으로 걸어가면 여러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조각공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천주호 끝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했던 것 같은데 2025년 8월 1일부터 장비 고장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높고 거대한 암벽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웅장해 보이는 모습에 매혹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협곡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 빗물과 샘물이 모여 이곳 호수를 이루게 되었는데 천주호 최대 수심이 무려 20m나 되는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가재, 도롱뇽, 피라미가 살고 있는 1급수 호수라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만나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경이로웠던 천주호를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조형물이 잘 가라고 손짓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지 못했던 조형물들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어 더욱 아름답다는 넝쿨 터널도 지나봅니다.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건 수세미일까요? 아니면 호박? 뭔진 모르겠지만 가을에 오면 무르익어 형태를 알 수 있겠지요. 왔던 길을 되돌아 모노레일 탑승지로 향합니다. 탑승지에서 또다시 1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왕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오는 날 느리게 움직이는 모노레일 안에서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도 나름의 운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마치고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향합니다. 흠뻑 젖은 신발과 옷이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락가락했던 비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비 때문에 걷기 여행은 엉망이 될 뻔했고 예상치 못한 폭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 덕분에 제대로 느껴본 풍경들도 있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어 더욱 선명해진 초록빛 자연,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욱 웅장해졌던 비둘기낭 폭포의 물줄기까지. 비오는 날씨 덕분에 더욱 특별한 풍경을 담아갑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직접 걸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풍경의 깊이, 소리로만 존재하는 물줄기의 힘, 그리고 온몸으로 부딪혔던 비바람까지. 혹시 아직 포천에 와본 적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소도시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